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의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질의 폭발로 불거진 남북한의 극한 대치 국면이 사흘에 걸친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해소됐습니다. 게다가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까지 성사되면서 화해 모드로 전환됐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런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한이 타결한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우리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First, I want to say that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agreement reach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earlier today. We support President Park's tireless effor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which support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커비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함께했고 서로 만족스러운 합의를 끌어냈다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거듭 평가했습니다. 남북은 4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최대 쟁점이었던 지뢰도발 사과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산가족 상봉 등 양측은 6항목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얼마 전 뉴욕 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한 권기환 부총영사와 허정혜 동포영사가 26일 본방송을 방문했습니다. 두 영사는 한인사회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업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김영길 전 부총영사의 후임으로 지난 17일 공식 부임한 권기환 부총영사는 뉴욕 총영사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부임하게 돼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감을 갖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영사는 이어 국가적 책임과 기능뿐 아니라 동포 사회와의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부총영사는 1992년 외교부에 입부해 주 유엔 대표부 1등 서기관을 역임했고 주 이라크 대사관과 주 필리핀 대사관에서 참사관을 맡았습니다. 또 재외동포 과장과 인권사회과장, 재외동포국 심의관을 지냈습니다. 뉴욕 지역 동포 사회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또 우리 총영사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착실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혜 동포영사는 동포들과의 만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영사는 동포 담당 영사가 나 외에도 배치돼 있어 가능하면 행정 업무를 줄이고 동포 사회에 나가 직접 한인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릴 생각이라며 동포 사회와의 거리감을 좁혀 보다 가까운 영사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영사관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료들과 합심해서 해결하고 또 본국 정부에 도움이 요청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요청해서 가능한 많은 해결을 해서 우리 그 뉴욕 동포 사회 발전과 또 재외 국민의 안정적 체류 또 각자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 영사는 98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주영 대사관 2등 서기관을 역임했고 국방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 기획조정실 인사제도 팀장 등을 지낸 뒤 이번에 뉴욕 총영사관에 부임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26일 팰리세이즈팍 타운의회에서는 이종철 부시장의 공식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또 타운의회는 이날 미터 주차요금 인상 철회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종철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부시장의 취임식이 어제 타운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부시장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펠팍타운의 교육위원과 시의원 등을 역임하며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취임 첫 사업으로 코리아웨이 변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설날이라고 하나요? 이제 휴일로 해가지고 공휴일 좀 하려고 지금 그것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타운을 위해서 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제가 몫을 높일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펠팍타운의회는 한인 주민과 상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미터 주차요금 인상 결정을 철회하는 내용에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주차요금은 현재와 동일한 30분당 25센트를 유지하고 주차 허용 시간은 최대 2시간에서 4시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주차요금 인상 문제는 해결됐지만 신형 디지털 주차 미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펠팍 브로드 에비뉴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한인은 신형 주차기가 비나 눈으로 인한 기후적인 요소로 오작동해 주차 티켓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손님들도 찾길 꺼린다며 타운의회에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계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티켓을 주고 보자는 타운의 아니란 생각에 지역 상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원정 출산 행위를 아시안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히스패닉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아시안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방송은 아시안들의 미국 원정 출산을 비판한 제프시 전 주지사의 발언이 가뜩이나 대선 선거판에서 미미한 존재인 아시안들에게 더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24일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주는 제도를 아시안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앵커 베이비는 중남미인들보다 아시안들에게 더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내 소수인종인 아시아계를 희생해 다른 소수인종인 히스패닉계를 달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태생의 아내를 둔 부시 전 주지사는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 중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가장 자극할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인 비하 발언으로 히스패닉의 비난을 받으면서 원정 출산의 주범격으로 히스패닉 대신 아시아계를 지적한 부시 전 주지사의 발언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은 분노를 감추지 않으면서 부시 전 주지사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일업계를 상대로 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5월 이래 뉴욕주 내 1,000개가 훌쩍 넘는 업소들이 단속을 당했습니다. 위반 건수도 2,400건에 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0일 네일업소들에 대한 급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업소의 위반 건수가 총 2,40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퀸즈의 네일업소들에 대한 급습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아스토리아의 한 네일업소에서는 종업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48시간 이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 중지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근의 타인종 네일업주인 D씨는 네일업소를 인수받은 지 3개월 만에 단속원의 급습을 받고 총 7명의 직원 중 라이선스를 가진 기술자는 단 3명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단속을 위해 총 10팀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면허국과 노동국, 위생국, 세무재정국 등 관련 단속 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속 사항에는 사업 면허와 위생 상태뿐 아니라 종업원 권리 장전의 부착 등 최근 추가된 사항까지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네일업계 규제 법안이 나왔는데요. 한인 네일업주들이 법안의 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결국 해당 법안을 상정한 라지 무커지 의원도 업주들의 요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포트리에서는 지난 6월 주하원의 네일업소 규정 강화 법안을 상정한 라지 무커지 의원과 한인 업주 간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임은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이 무커지 의원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규정 완화를 요청하면서 한인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모든 네일업소에서 종업원 보호를 위한 장갑과 마스크 등 장비를 배치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을 막기 위해 모든 업주에게 임금 지급 보증 채권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니원과 한인업주들은 보호장비를 꼭 비치하되 착용 여부는 종업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채권 구입의 경우 임금 착취나 미지급 이력이 있는 업주에 한해 다시 적발될 경우 구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커지 의원은 업주들의 요청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내일 라이선스 취득 시험을 한국어로 제공하는 법안의 상정도 약속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일부 이민, 비민 서류 접수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기존 전자이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9월 2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중단되고 종이 신청서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일부 이민, 비민 서류 접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단되는 서비스는 사전 여행 허가 신청과 취업 이민 청원, 노동 허가 발급 신청과 임시 보호 처분 신청, 속성 처리 신청 등의 온라인 서류 접수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에는 종이 신청서를 이용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30일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서류 작성을 시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9월 20일 전에 서류 작성을 마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데이터 안전 표준을 맞추기 위한 기존 전자이민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했던 일부 서류 접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민서비스국 측은 새 시스템이 더 빠르고 안전하며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 시스템에서 기존 전자 시스템에서 가능했던 서류 접수가 가능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증시의 불안은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9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북한군이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 연천 지역으로 포탄을 발사하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증시 불안까지 겹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 거래일인 21일 달러당 1,195원으로 마감해 2011년 9월 26일 이후 종가 기준으로 약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3원 오른 1,198원에 거래가 시작된 직후 1,200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대에 올라선 것은 2011년 10월 4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후 1,196.1원까지 내려갔다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장중 8.59% 떨어지는 등 중국 증시가 폭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달러당 1,199.5원대로 올라섰고 이후 소폭 하락해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2010년 7월 22일 1,204원을 기록한 이후 약 5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최근 레지오넬라균까지 올해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건강은 평소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된다고 해도 면역력이 좋으면 가볍게 앓거나 좀 더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늦더위가 지나가면 곧 환절기입니다. 감기 걸리기도 쉬운 만큼 충분한 휴식과 고른 영양 섭취로 미리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